직불금 농해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연 3,700만 원이던 선이 이제 4,3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겉으로 보면 600만 원 차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 하나가 누가 직불금을 받고 누가 밀려나는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지금 한국 농업이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공익직불금 접수 안내에서 2025년 농해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도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국회는 4월 23일 본회의에서 농해소득 기준을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직불금은 그냥 지원금이 아닙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이 가진 공익기능, 그러니까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 유지 같은 역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산물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국토와 지역을 함께 지키는 역할까지 인정해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제도 안에 들어오고 누가 밖으로 밀려나는지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농식품부는 이번 기준 조정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 이 기준을 올리는 걸까요? 답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3,700만 원이라는 선이 너무 오래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예고 자료를 보면 이 기준은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 3,674만 원을 반영해 2009년 3,7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2023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은 7,185만 원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즉 가구 소득은 크게 올랐는데 직불금 농해소득 기준은 17년 가까이 거의 멈춰 있었던 겁니다. 현실은 바뀌었는데 문턱은 옛날 기준에 묶여있던 셈입니다. 이건 숫자 하나 고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농업이 농업소득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청의 2024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 평균 소득은 약 5,059만 7천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농업소득은 96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4.1% 줄었습니다. 농가 전체 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농식품부는 2023년 기준 농업외소득이 2천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농가는 농사만으로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농사, 바깥 소득까지 합쳐서 버티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장면 떠오르실 겁니다. 낮에는 공장이나 물류센터에 나갑니다. 퇴근 후에는 자기 농가 밭을 봅니다. 주말에는 비닐하우스 정비를 합니다. 겸업농이죠. 겸업농이란 농사 외에 다른 일로도 소득을 얻는 농가를 말합니다. 이분들에게 농해소득은 농사를 포기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농사를 계속하기 위해 바깥 일도 같이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너무 낮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농촌에 남아있으려고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오히려 직불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을 조금만 더 따라가 보면 이 기준 완화가 왜 구조 문제와 연결되는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령화입니다.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52.6%였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는 이 비중이 55.8%까지 올라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농업은 노동집약 산업입니다. 농업은 노동집약 산업이란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야 돌아가는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고령층인 구조에서 농사만으로 생계를 온전히 꾸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비용입니다. 통계청 2024년 농가경제조사를 보면 평균 가계 지출은 3,931만 7천 원으로 3.6% 늘었고, 평균 부채는 4,501만 6천 원으로 8.3% 증가했습니다. 버는 돈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과 빚은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농업은 비료, 사료, 전기, 유류, 인건비처럼 투입재 비용이 계속 흔들립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직불금 몇십만 원 차이가 아니라 1년 현금 흐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소득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2024년 농가 평균 소득 5,059만 원 가운데 농업소득은 960만 원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상당 부분은 농업 외소득, 이전 소득, 비경상 소득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이전 소득은 연금, 보조금, 이전 지출 환급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쉽게 말해 농산물 팔아서 번 돈만이 아니라 여러 소득을 합쳐야 농가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해소득 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제도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청년과 중소농입니다. 청년 창업농은 초기 투자비가 큽니다. 온실, 관수시설, 냉난방, 센서, 농기계가 필요합니다. 중소농은 반대로 기술이 필요해도 한꺼번에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누군가가 외부에서 일하며 현금을 벌어와야 농장을 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농해소득 기준이 너무 낮으면 기술 투자도 어렵고 농장 유지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제도가 현장의 생존 방식과 충돌하게 됩니다. 자, 이제 현장 하나를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아주 흔한 겸업시설원의 농가를 떠올려보죠. 부부가 2,000평 안팎하우스에서 토마토나 오이를 재배합니다. 한 사람은 오전에 외부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은 농장을 주로 맡습니다. 이 구조가 왜 벼랑 끝에 서 있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작업 준비입니다. 새벽 5시 전후에 하우스에 들어갑니다. 온도와 습도, COE, 양액 상태를 봅니다. 이게 스마트팜의 출발점입니다. 스마트팜이란 센서와 데이터를 활용해 작물 환경을 더 정밀하게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감으로 하던 농사를 숫자로 바꾸는 거죠. 센서가 없으면 몸으로 확인합니다. 센서가 있으면 수치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력 투입입니다. 유인 작업, 순치기, 병의 점검, 수확, 선별, 포장까지 사람 손이 계속 필요합니다. 농업은 자동화가 느립니다. 자동화란 반복 작업을 기계나 시스템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물은 공장 부품처럼 다 똑같지 않습니다. 크기와 속도와 병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 손을 쉽게 빼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장비 비용입니다. 양액기, 관수장치, 환기장치, 난방기, 작업차, 환경제어기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감가상각이란 기계를 산 비용을 여러 해에 나눠 비용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안 나가도 이미 산 장비는 해마다 비용처럼 농장을 누릅니다. 다음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센서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배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비닐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장비를 계속 쓸 수 있게 고치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비 가격만 보는데 실제 부담은 유지비에서 커집니다. 다음은 에너지 비용입니다. 시설원에는 특히 전기와 난방비에 민감합니다. 온도 1도 차이로 수량과 품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설원에는 말 그대로 시설 안에서 작물을 키우는 농업입니다. 노지보다 통제가 쉽지만 그만큼 에너지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외부 소득이 있는 겸업농일수록 농장 운영비를 버티는 완충장치가 생깁니다. 다음은 데이터와 제어 비용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통신비, 소프트웨어, 원격관리 서비스가 붙습니다. 데이터 농업이란 감이 아니라 기록과 수치로 농사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여도 이런 비용이 쌓이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안 하면 노동을 줄이기 더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은 실제 남는 효율입니다. 노동이 줄었는지 봐야 합니다. 상품률이 올랐는지 봐야 합니다. 상품률이란 팔 수 있는 등급의 농산물 비율입니다. 100개를 수확해도 80개를 제대로 팔 수 있느냐, 60개만 팔 수 있느냐가 다릅니다. 여기서 외부 소득이 있는 농가는 버틸 시간이 생기고 없는 농가는 투자 여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결국 이 작업은 사람 손만으로 감당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이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불금 기준 완화는 농사 안 짓는 사람까지 혜택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자주 흘러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농업은 생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급망이란 생산, 수집, 선별, 유통,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체 연결 구조를 말합니다. 농촌에서 사람이 빠지면 농사 인력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농기계 수리, 자재 판매, 운송, 선별, 지역 상권까지 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농업을 유지하려면 농업소득만 보겠다는 시선으로는 부족합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의 총소득 구조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해외를 보면 이 흐름이 더 분명해집니다. 유럽연합의 공통농업정책, CAP는 지금도 농가의 소득 안정을 핵심 축으로 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직접 지불은 EU 농가 소득의 평균 19%를 차지합니다. 즉, 선진 농업국도 시장 소득만으로 농업을 유지한다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소규모 농가를 겨냥한 별도 지원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원은 주되 더 공정하고 더 타깃형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한국의 농해소득 기준 현실화도 방향성만 놓고 보면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제도 안에 남길 것인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일본 사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때문에 스마트 농업 확산을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는 드론 방제나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작업 시간이 평균 61% 줄어든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건 기술이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부족해서입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농해소득 기준을 손보는 이유와 스마트 농업을 키우는 이유는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비용이 오르고 농업만으로 생계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조업은 자동화가 빨랐습니다. 공간이 고정돼 있고 공정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물류도 비교적 표준화가 쉽습니다. 박스 크기, 동선, 재고, 흐름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다릅니다. 비가 오고 병이 돌고 작물이 자라고 밤마다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밀농업이 중요해집니다. 정밀농업은 넓은 농지를 똑같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치와 상태에 따라 다르게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여긴 물을 더 주고 저긴 비료를 줄이고 다른 구역은 병해를 먼저 본다는 뜻입니다. 농업 자동화가 더딘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현장이 훨씬 더 복잡해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완충장치와 더 긴 전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불금 제도 현실화도 바로 그 전환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기준 완화는 농민에게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멈춰있던 잣대를 현실로 끌어올리는 일에 가깝습니다. 3,700만 원은 2009년 기준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농가 평균 소득은 이미 5천만 원 안팎이고 농업 외소득은 2천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농가 인구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부채는 늘고 농업소득은 크게 흔들립니다. 이 상황에서 예전 문턱을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더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분명합니다. 첫째, 직불금은 더 정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지급보다 실제 경작과 소득 구조를 더 세밀하게 보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둘째, 농업기술은 더 생활형으로 갈 겁니다. 거창한 미래기술보다 인건비를 줄이고 시간을 아껴주는 기술이 더 빨리 확산될 겁니다. 셋째, 데이터 농업과 자동화는 중대형 농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소농의 생존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KIEMSTA 2026 같은 산업 전시회도 단순한 장비 전시가 아니라 소득 안정과 노동 절감, 에너지 절감,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묶어 보여주는 공간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해결책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직불금 기준을 한번 바꾸고 끝내지 않는 겁니다. 법안처럼 5년마다 고시하는 구조를 실제로 제대로 운용해야 합니다. 소득 현실을 따라가는 기준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겸업농을 제도 밖 예외가 아니라 현실적인 농업 주체로 봐야 합니다. 낮에는 외부에서 일하고 저녁에 농사짓는 구조가 이미 농촌의 중요한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직불제와 기술 보급을 따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소득 안정이 있어야 자동화 투자도 가능하고 자동화가 있어야 농업 지속성도 생깁니다. 즉, 돈과 기술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직불금 농해소득 기준을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수준으로 올린 이번 변화가 현실화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더 큰 개편의 시작일 뿐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